동화 읽어주는 엄마. 엄마들의 놀이터 2부 동화 읽어주는 엄마, 항상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소리의 주인공 동화구연가 박혜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상 씨. 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같이 읽었던 그 필립 뿌띠의 인터뷰 내용이 순간순간 많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그 삶의 슬픔과 기쁨의 균형을 얘기하고 싶다고, 삶이란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말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난주 보내는 동안 그런 반대되는 순간들이 올 때마다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저도요. 영희 씨 말처럼 정말 극단적인 슬픔에도 어떤 기쁨에도 균형을 잡는 거, 그 부분이 많이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네. 저 아이들에게도 책이 정말 중요하겠다 생각했어요. 늘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이번 주에 특히 그랬던 게, 어린 시절 읽은 책에 담긴 내용이 평생을 갖고 갈 것 같다 싶어가지고 기특하죠, 이런 생각. 네. 자, 오늘 시간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책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동화는 프랑스의 동화 작가 야네스 드자르트의 공주의 발입니다. 네. 영희 씨, 우리한테 어떤 단어가 이렇게 던져지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영희 씨는 오늘 동화 제목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어요? 저는 뭐라 그러지? 나풀거리는 드레스 속에 감춰진 작은 발,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는 우리 집 막내딸의 발. 네. 아니, 요즘 핑크 원피스에 흠뻑 빠져가지고 네. 그것들만 입는데, 어머. 그냥 긴 원피스도 입고 해가지고 네. 그 사이에 보이는 우리 딸 발이 생각나네요. 네, 그렇군요. 네. 공주라면서.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반이라는 10살짜리 남자아이인데요. 주인공이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네요. 네, 남자아이예요. 네. 네,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 어느 날 이반의 엄마는 전업주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학교 수업이 없는 수요일에 엄마가 이반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반을 어디다 맡겨야 하나 고민하다가 네. 발 관리 센터를 하고 있는 네? 모리세트 할머니 댁에 이반을 조수로, 그러니까 10살짜리 알바생으로 보내기로 하는데요. 네. 어머. 드라마가 시작된 느낌인데요. 네. 아니, 근데 10살인데 보조를 한다고요? 네.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의 작은 극장 속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 번에 50프랑씩이면 어떨까? 괜찮겠니? 나는 엄마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볼까 하고 일부러 처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아빠는 마치 사형 선고받은 죄수에게 하듯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었다. 형들은 차마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나는 잠자리에 들어 내 앞날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날 밤의 명상 과제는 모리세트 할머니에게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였다. 내가 조금만 더 어렸어도 복도를 막 굴러다니고 발과 주먹으로 바닥을 두들기며 싫어 난 할머니한테 안 갈 거야 할머니 미워 하고 떼를 써볼 텐데 가슴속 깊은 곳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박혀있는 것 같았다. 아무리 봐도 내가 할머니를 벗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다. 정확히 새벽 1시 5분에 사태는 해결되었다. 나는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정신작용을 통해 모리세트 할머니의 조수 노릇이라는 시련을 달콤한 동화로 바꿔놓는 데 성공했다. 동화의 재미라는 게 요정이니 난쟁이니 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공주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다. 나는 모리세트 할머니 덕분에 진짜 공주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행복해하며 잠이 들었다. 시작부터 흥미진진한데요. 10살이면 우리 네. 집 첫째랑 같은 나이인데 아니, 이런 생각을 또 하는구나. 하긴 10살이 이렇게 바닥에 구르고 뗐으면
혼나지 아주 그냥. 네네. 아니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지. 네. 이반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쵸. 근데 공주님이 올 거란 생각에 마음이 바뀌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뭐 그렇게라도 정말 모리세트 할머니의 발 관리숍에 오는 수많은 여자들의 발 중에 분명히 공주의 발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자신은 멋진 왕좌로 변신할 것이라는 그런 꿈에 부풀어 있어요. 어머, 네. 신분 상승하겠다고 네. 발 관리해주고 너무 멋진 생각을 했는데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런데 네. 하지만 이반의 기대와는 달리 그 발 관리숍은 마치 그 치과처럼 그 독한 소독약 냄새와 온갖 종류의 그 무시무시하고 날카로운 기구들로 가득했고요. 어머, 네. 그걸 본 순간 이반은 그런 무지막지한 기구로 공주의 발을 치료할 수 있을지 막 의문만 들어요. 그리고 더욱더 실망스러웠던 건 그곳에 오는 손님들의 대부분이 중년을 훨씬 넘은 할머니들이라는 거예요. 할머니. 공주는커녕 할머니들이. 네. 근데 나도 발 관리 받고 싶다. 네. 아주 예전에 10년 전쯤 너무 네. 오래되긴 했죠. 중국 출장 가서 발 마사지를 매일 받았거든요. 그때 막 편안함이 생각나고. 네. 아무튼 예, 그나저나 자, 왕자가 되려는 꿈도 멀리 날아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반은 여기서 어떻게 보내나요?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릭스만 부인의 두 발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난 비로소 눈앞에 놓여 있는 온갖 고문 기구들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아니, 오히려 모자라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다. 부인의 발이 구주에서 빠져나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받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발이라고 믿지도 못했을 것이다. 발 뒤꿈치는 마치 말발굽의 편자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발등엔 혈관이 튀어나와 있고 발톱 위엔 뼈처럼 단단해 보이는 살덩어리가 얹혀 있었다. 달그락달그락 핀셋 부딪히는 소리, 드르륵 드르륵 드릴로 뚫는 소리, 줄로 지지직 가는 소리. 그야말로 고문실이 따로 없었다. 이반, 여기 와서 내 자리에 앉아봐라, 아가야. 부인의 발에 크림을 발라드려라. 이반군, 잊지 말아요. 언제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너무 힘을 주지 말고. 그러더니 두 할머니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마음 같아선 당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 나한테 존댓말을 쓰지 말라고, 이방군이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하고 싶었다. 보랏빛이 감도는 불구죽죽한 두 발은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징그러웠다. 생각보다 묘사가 엄청 자세하네요. 네. 드라마 보는 것처럼 상황이 그려지는데 할머니들이 보기엔 10살짜리 꼬마가 얼마나 웃길까요? 입안이 너무 귀여울 것 같고. 근데 탱탱한 자기 발을 보다가 쪼글쪼글한 할머니 발을 보는 입안의 마음도 이해는 되고. 그쵸. 어쩜 좋나요? 그렇죠. 정말 이 10살짜리 입안의 눈에 비친 할머니 발은 충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어릴 적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할머니 발 보면 나무 껍질처럼 막 갈라지고 굳은 살 이렇게 박혀 있고 그리고 핏줄이 툭툭 막 이렇게 붉어져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 발은 마치 처음부터 늘 그렇게 징그러웠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그럴 때 할머니가 제 발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아이고 이 고사리 같은 발 좀 봐라. 이 발로 뭘 할꼬. 막 그러셨던 기억도 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제 발만 봐도 우리 애들 발이랑 비교해보면 말 안 하고 싶네요. 아니, 아이들 발은 얼마나 보들보들해요. 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같이 앉아있는데 자꾸 어디서 발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 발냄새를 맡으니까 오빠 둘도 다 자기 발을 제 코에 들이대는 거예요. 애들은 그게 재밌는 거지. 네. 그게 아빠 발이었어 봐요. 아우.
근데 애들 발은 그렇게 들이대도 이쁘더라고요. 그쵸. 그죠. 네. 맞아요. 애들 발은 저희가 막 쭉쭉 빨잖아요. 진짜. 그니까요. 이뻐. 아유, 저도 아이들 발이랑 비교하면 좀 그래요. 아유, 그리고 애들이 가끔 제 발에 이게 핏줄이 툭툭 튀어나온 거 그걸 막 이렇게 눌러보면서 막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핏줄이 튀어나오냐고. 어쩜 좋아. 전 살 때문에 핏줄은 안 보이던데. 근데 저도 그때 이렇게 똑같이 막 아이들 발 이렇게 주무르면은 기분이 좀 묘해지고 어릴 적에 할머니가 제 발 만져주면서도 막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인지 이반은 할머니들의 발에 마사지를 하면 할수록 공주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다 무너져가고 네? 점점 더 김이 빠져갑니다. 어떡해요. 네. 그래도 이반은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야말로 지겨움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철학으로 이 지루한 시간을 버티는데요. 그래도 기특하네요. 그렇죠. 네.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모리세트 할머니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네.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네. 할머니, 발 관리사가 되려면 힘이 많이 드나요? 아이고, 아니. 나도 하는 일인데 누구라고 못하겠니? 하지만 이건 너 같은 남자애가 할 일이 아니야. 그래요? 왜요? 너 같은 남자애들은 더 좋은 공부를 해서 정치도 하고 그래야지. 할머니, 왜 여기엔 할머니들밖에 안 와요? 얘 좀 보게. 할머니들이 아니라 중년 부인들이야. 날 봐라. 내가 할머니로 보이니? 제 얘긴 왜 제 또래 여자애들은 안 오냐는 거예요. 여자애들 말이에요. 어린애들은 발이 안 아프니까 그렇지.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남자들도 안 온다는 건 눈치 못 챘니? 남자들이요? 그래. 여자들이 발이 아픈 건 구두 굽 때문이거든. 여자들은 발이 아픈데도 왜 그런 신발을 신는 거죠?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지. 우리 엄마는 굽 있는 구두를 안 신는데 그래도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는 젊잖아. 젊었을 때야 뭔들 못하겠니? 이 말을 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구슬프게 들렸다. 할머니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기라도 하듯이 어깨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은 낯설었다.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서글픈 듯 하면서도 꿈에 잠긴 표정. 어느새 할머니는 노인이 아니었다. 비밀을 품고 있는 듯이 그윽한 눈길로 머나먼 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듯 했다. 할머니는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꼭 내 나이대의 할머니 모습을 보는 듯 했다. 어머, 입안 10살 맞나요? 아니 어떻게 할머니에게서 저런 걸 느끼는 거죠? 할머니의 뭐 말 한마디, 할머니의 몸짓 하나와 그윽한 눈길을 보고 자기 나이대의 할머니 모습을 봤네요. 와, 근데 정말 그 모습이 좀 울컥한데요. 그렇죠. 이반보다 훨씬 어른인 우리도 뭐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었을까요? 그니까요. 네, 정말 그렇게 뻔해 보였던 상대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또 그 사람의 내면이 느껴지고 또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공감하게 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반이 정말 대단한 걸 발견한 건 틀림없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비록 이반이 공주를 만날 희망은 눈꼽만큼도 없고 없어 네. 이제. 꿈꾸던 동화도 방향을 잘못 잡아가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네. 이반이 모리세트 할머니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할머니는 평소에 이반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훨씬 더 활기차고 또 섬세하고
재미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네. 그 내 나이 때 할머니를 봤다는 게 할머니의 활기차고 섬세하고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다는 거네요. 네. 그러고 보면 사실 모두가 입안의 나이를 지났잖아요. 그렇죠. 저도 혜상 씨도 다 10살을 지났는데 네. 할머니도 처음부터 할머니가 아니었고 우리도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었듯이 그죠? 네. 칼칼 묵혀뒀던 그 앨범 속에서 엄마나 할머니의 아주 어린 시절 사진을 봤을 때 네. 그 아마 지금 입안이 느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할머니를 보는 눈이 바뀔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영희 씨는 사진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느끼시는데 음. 저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신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막 껄껄 이렇게 소리를 내고 웃으실 때 막 그럴 때 이런 입안이 느끼는 감정을 조금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아, 그런데 입안이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한 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요? 네네. 이 모리세트 할머니의 얼굴만 떠올리면 입안이 평소에 이렇게 부담스러워했던 상황이나 상대방,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이 들고 또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지까지 헤아려진다는 거였어요. 네. 정말 신기한 경험인데요.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요. 네. 사실 제목이 공주의 발이어서 어떤 공주님들이 줄지어 나오려나 그런 네.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그럼 이반은 공주는 뭐 영영 못 만나는 건가요? 할머니들의 발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정말 모리세트 할머니의 발 관리 센터에서 정말 공주의 발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무슨 또? 아이고, 그러네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도 그럴 것이 책을 갖고 오셨는데요. 100쪽은 더 돼 보여요. 아무리 이걸 참 압축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도 정말 동화의 거주는 엄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 아쉽기는 합니다. 정말 이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공주를 만나게 될지 제목이 공주의 발이잖아요. 네. 아니면 할머니를 이어 발 관리사가 되는 건 아닌지. 자, 또 일주일을 궁금함 속에 살아야겠습니다. 보내드리기 싫지만 오늘도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는 프랑스의 동화 작가 야네스 드자르트의 공주의 발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여운 속에 2부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제목만 봤을 때 했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배경이 발 마사지 센터라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입안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는 입안의 눈을 통해 어떤 걸 느끼고 보게 될까요? 공주의 발을 만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